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쿼드러처 모듈레이션 vs 폴라 모듈레이션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제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그 부제목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앤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모듈레이션인데요. 오늘 드디어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트랜스미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그것은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 XL of T를 e to the j2 pi fct 플러스 세타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리얼 파트를 취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전에 배운 결과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을 약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 식을 보면 XL of T라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만들고 거기에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타라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을 곱하고 말 그대로 리얼 파트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오니까 트랜스미터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자전기공학자로서 결국은 일렉트리컬 서킷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날로그 서킷이든 디지털 서킷이든 일렉트리컬 서킷으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 커런트, 볼티지 이런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신호를 리얼 시그널들로 바꿔서 결국은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만들 때는 컴플렉스 시그널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서킷으로 구현할 때는 리얼 시그널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리얼 시그널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시스템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컴플렉스 도메인상에서의 오퍼레이션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리얼 시그널 인풋, 리얼 시그널 아웃풋 시스템들로 이 모듈레이션을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컴플렉스 시그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시그널은 두 개의 리얼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즉 소위 말하는 X축, Y축,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매그니튜드 페이즈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와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각각 생각하면 이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저 위에 있는 식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는 리얼 파트 오브 컴플렉스 엔벨롭 곱하기 e to the j2pi fct 플러스 세타다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로 구현을 하게 되겠고요.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생각하면 매그니튜드, 페이즈, 앰플리튜드, 앵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것을 폴라 모듈레이터라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쿼드러처 모듈레이터와 폴라 모듈레이터입니다. 네, 먼저 쿼드러처 모듈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IQ 모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듯이 IQ 모듈레이터 또는 I/Q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뭐 슬래시 대시 없이 IQ 모듈레이터 또는 이 뒤에 부분만 따서 이게 쿼드러처이기 때문에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라고 불리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배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 XL of T를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그 리얼 파트를 취하고 그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요. J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J 또는 J2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의 리얼 파트는 1이 되고요. 이미지너리 파트는 2J 또는 J2가 아니라 2라고 하는 그런 컨벤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J는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쓰던 노테이션을 따르면 XC of T를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리얼 파트라고 리얼 파트를 나타내기로 했고요. X sub S of T로 이미지너리 파트를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듈레이션 하는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 리얼 시그널들의 오퍼레이션이 되도록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X sub L of T를 어떻게 하죠? X sub L of T를 여기 있는 대로 X sub C of T 플러스 J times X sub S of T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타를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타 플러스 J sin 2pi FCT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서 곱하면 4가지 텀이 나옵니다. 그 4개의 텀 중에서 리얼 파트를 취하면 이렇게 X of C times cosine 마이너스 X of S times si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식을 이 all 리얼 시그널들의 곱과 차로 되어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X of C of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멀티플라이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시그널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X sub S of T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우리가 만들어서 곱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RF 시스템에는 이 시뉴소이달 시그널의 페이즈를 쉬프트하는 페이즈 쉬프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90도 쉬프트를 가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시그널, 요 들어가는 시그널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애더를 쓰면 바로 x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 개의 인풋, 리얼 베이스밴드 인풋 시그널 x sub c of t, x sub s of t가 들어가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요. 이것을 IQ 모듈레이터, 즉 인페이즈 쿼드러처로 모듈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IQ 모듈레이터 또는 간단히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는 실제로 상업적으로 많은 컴포넌트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머셜 IQ 모듈레이터의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이런 박스로 볼 수 있고요. 이 박스에는 4가지 중요한 포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풋 쪽에 3개의 포트가 있고 아웃풋 쪽에 1개의 포트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에 IBB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스펙을 보시면 이 뒤에 뭐가 더 달려 있습니다만 이게 인페이즈 베이스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페이스 베이스밴드가 들어가는 입력 포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쿼드러처 베이스밴드가 들어갈 입력 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QB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X sub C of T와 X sub S of T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들어갈 두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X of S, X of T가 나와야 되는데 V out 이렇게 해서 뭐 voltage out 이렇게 단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요 한 단자는 어떻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이것은 LO 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LO가 뭐죠? LO는 Local Oscillator의 줄임말입니다. Local Oscillator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앞에 있던 그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페이즈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을 Local Oscillator라고 합니다. 즉, 이 커머셜한 IQ 모듈레이터 블락은 그 자체로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실레이터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의 센터 오실레이터 입력의 LO 입력의 센터 프리퀀시가 어떤 레인지에서는 이 모듈레이터가 잘 작동한다 이렇게 스펙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레이터 블락을 구입하거나 스펙을 읽을 때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LO 시그널의 센터 프리퀀시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코사인 시그널 하나만 받으면 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사인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부를 그리면 이렇게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각각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곱해주는 것은 우리가 믹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 시그널을 곱해서 한 시그널을 내는 것을 믹서라고 부르고요. 로컬 오실레이터 인풋으로는 코사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두 개로 스플릿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플리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하나의 IQ 모듈레이터 블락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하나는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코사인 시그널이 그대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페이즈 시프트를 해서 다른 믹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로 나오는 것을 two-way 스플리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페이즈 시프터는 어떤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90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시뉴소이달 입력이 들어가면 페이즈가 90도 더해져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90도라고 써놓고 페이즈 시프터입니다. 페이즈 시프터가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두 시그널을 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더하는 것을 컴바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믹서는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이 컴바이너는 애더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RF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믹서, 컴바이너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IQ 모듈레이터는 스플리터, 페이즈 시프터, 그리고 두 개의 믹서, 그리고 컴바이너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IQ 모듈레이터의 장점으로는 일단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특히 두 개의 패스가 인 페이즈가 지나가는 패스와 쿼드러처 시그널이 지나가는 패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테크놀로지를 써서 구현하지 않고 두 개를 거의 동일한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상대에 해당하는 폴라 모듈레이터에 비해서 와이드밴드 시그널에 대해서 X of T가 와이드밴드 시그널일 때도 상당히 쉽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던 것이 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두 개의 RF 시그널이 들어가서 더해지기 때문에 특히 컴바이너에서는 두 개의 시그널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입력 시그널 레벨이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서로 동일한 게인이 곱해져서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게인 임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시다시피 로컬 오실레이터 인풋이 스플리팅 된 후에 페이즈 시프터가 있는데 페이즈 시프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90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또 페이즈 임밸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IQ 모듈레이터는 이 IQ 임밸런스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컴바이너에서 개인 임밸런스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페이즈 시프팅을 할 때 페이즈가 정확히 90도가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90도에서 약간 지터링을 계속해서 페이즈 임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임밸런스와 페이즈 임밸런스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쪽이 인페이즈 시그널이 들어오고 이쪽이 쿼드러처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도 동일하고 페이즈 임밸런스도 없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컴플렉스 시그널 4개를 찍는 것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원상에서 서로 90도 각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임밸런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 페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쿼드러처가 작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 페이즈는 요만큼인데 쿼드러처 요만큼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상에 요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인 임밸런스가 있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즈 임밸런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즈 임밸런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 페이즈와 쿼드러처가 정확히 수직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4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찍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x sub c of t와 x of s of t를 이렇게 믹싱을 할 때 일어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 코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의 페이즈 임밸런스는 이 센터 프리퀀시 fc가 작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주파 대역으로 우리가 신호를 올려야 할 때도 일단은 이 하이 프리퀀시 센터 프리퀀시인 f sub c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먼저 2개의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코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으로 믹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x of t를 얻는 그런 기술이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폴라 모듈레이터를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폴라 모듈레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폴라 모듈레이터는 그 x of t를 x of l of t times e to the j2pi fct 플러스 세타의 리얼 파트로 나타낸 그 식에서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magnitude times e to the j phase로 나타냄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그의 magnitude와 e to the j phase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magnitude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magnitude는 이 컴플렉스 시그널의 리얼 파트의 스퀘어 플러스 이미지너리 파트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이제 넌 네거티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스 앵글은 지금 여기서 아탄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매틀랩에 사용되는 명령이고요. 이것은 4 quadrant inverse tangent라는 그런 펑션입니다. 주의하실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x, 여기를 y, 이쪽을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로 하면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네, x분의 y인가요? 네, 그래서 세타를 구하려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버스 탄젠트, 즉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즉
이 arctangent라는 함수의 아규먼트에 y 나누기 x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은 우리가 다루는 컴플렉스 시그널의 페이스 앵글은 반드시 0에서 2분의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각 세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크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마이너스 x이고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는 x분의 y와 같게 돼서 인버스 탄젠트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일사분면으로 잘못하면 일사분면에 있는 베이스 앵글로 매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를 폭으로 나눈 상태에서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직접, 즉 높이와 삼각형 밑변의 길이로 직접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아크탄젠트 펑션이 바로 아탄2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매그니튜드이고 이쪽은 페이스 앵글인데 어떤 리터러처들에서는 이쪽을 앰플리튜드, 이쪽을 앵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여전히 앰플리튜드, 근데 이쪽은 페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저는 이쪽을 매그니튜드, 이쪽을 페이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 컴플렉스 시그널 x sub l of t에 매그니튜드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envelope of x of t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요 x sub plus of t 기억나십니까? 예, x of t라는 x of t라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뭘 구했나요? 예, 애널리틱 시그널 또는 프리 엔벨로프라는 컴플렉스 밴드 패스 시그널을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이스 밴드로 다운 시프트해서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얻었고 이것을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매그니튜드, 즉 엔벨로프는 이 프리 엔벨로프의 매그니튜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식에 넣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xl of t에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타를 곱한 것이 바로 x sub plus of t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매그니튜드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곱의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그니튜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e to the j 어떤 리얼 넘버 이것은 매그니튜드가 1이기 때문에 즉 매그니튜드 오브 프리 엔벨로프는 매그니튜드 오브 컴플렉스 엔벨로프 즉 엔벨로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sub l of t를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찾아서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그 다음에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요 xl 자리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매그니튜드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 리얼 이 오퍼레이션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리얼 파트 오브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타 타임즈 e to the j phase ang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이제 코사인 성분만 남고요. 그래서 코사인 2pi fct 플러스 세타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x sub l of t의 phase angle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폴라 모듈레이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그널 x over t가 있겠고요. 여기서 x of l over t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hase angle of x of L of t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리얼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이게 phase angle인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의 페이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phase angle이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의 phase angle of xl of t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 부분만 따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phase modulator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시그널에 XL of T의 매그니튜드, 즉 시그널의 엔벨로프를 곱해야 하니까 여기에는 variable gain 앰플리파이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variable gain 앰플리파이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여기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시그널 아웃풋은 envelope times cosine 2pi fct 플러스 세이타 플러스 phase angle of xl of 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또 구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구현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쪽은 뭐가 되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AM과 PM을 수행해서 시그널,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 X of T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듈레이터를 폴라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라 모듈레이터를 보면 먼저 여기서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그리고 variable gain amplifier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컴바이너는 없게 됩니다. 여기서 컴바이너는 왜 썼을까요? 제가 폴라 모듈레이터에는 바나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우리가 쿼드러처 또는 IQ 모듈레이터를 봤을 때는 컴바이너가 있었죠. 인페이스 컴포넌트와 쿼드러처 컴포넌트를 더해야만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컴바이너에서 게인 임밸런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폴라 모듈레이터에서는 그런 컴바이너가 없기 때문에 게인 임밸런스가 나타날 여지를 차단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위에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 엔벨로프 디텍터와 리미터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텐데요. 그 IQ 모듈레이터에서 우리가 인페이즈 시그널을 바로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곱해서 그리고 쿼드러처 시그널에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곱해서 이제 더해서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intermediate frequency라고 하는 낮은 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라는 center frequency f sub c보다는 낮은 주파수로 먼저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을 다시 센터 프리퀀시 f sub c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올리는 과정을 많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F 시그널이라고 하는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IF 시그널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IQ 임밸런스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폴라 모듈레이터도 그런 이제 IF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약간 오버랩해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즉 XIF of T라는 시그널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 envelope detector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웃풋으로 X of L of T를 뽑아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X of L of T는
x of t의 envelope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xif of t의 envelope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xif of t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리미터를 이용해서 앰플리튜드를 리미팅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절히 인티그레이터와 유사한 것을 쓰면은 페이즈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라 모듈레이터는 엔벨로프 디텍터와 리미터가 또 들어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 폴라 모듈레이터가 IQ 모듈레이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이저 어드밴티지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폴라 모듈레이터를 쓰면 Highly Nonlinear Amplifier를 사용해서 파워 이피션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Envelope Tracking 어프로치를 쓸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페이즈 모듈레이션 들어온 시그널을 이제 Variable Gain Amplifier를 써서 AM 모듈레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Variable Gain Amplifier를 써서 그냥 적절히 AM 모듈레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송 가능한 파워 레벨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앰플리파이어는 실제로 파워 디서페이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서킷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그널의 엔벨로프가 이렇게 될 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앰플리파이어를 이 앰플리파이어의 파워를 적게 사용하려면 리니어 앰플리파이어를 좀 사용하면 좋지 않고요. 그래서 non-linear 앰플리파이어를 써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들어오는 요 페이스 모듈레이트드 되어 있는 시그널은 다행히 그 엔벨로프가 컨스탄트입니다. 이렇게 컨스탄트 엔벨로프를 가지는 시그널은 non-linear 앰플리파이어를 쓰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시그널이 상당히 이미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볼티지 variable gain 앰플리파이어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요 그림을 좀 쉽게 그리면 이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드라이빙 볼티지를 픽스해 놓으면 요 엔벨로프와 드라이빙 볼티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디서페이티드 되는, 웨이스트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엔벨로프를 계산해서 미리 이 드라이빙 볼티지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겠다는 테크닉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envelope tracking 어프로치인데요. 그러면 디서페이트 되는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라 모듈레이터를 사용하면 요 PM 부분을 앰플리파이어를 굉장히 non-linear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파워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AM 모듈레이션 되는 부분도 최근에 등장한 이 envelope tracking 테크닉을 써서 또 파워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롤 이 폴라 모듈레이터는 non-linear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파워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고 또 envelope tracking 어프로치를 써서 파워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어서 IQ 모듈레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 이피션트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드밴티지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IQ 임밸런스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온 IF 시그널을 그 다음 AM 파트와 PM 파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컴바이너 없이 이 variable gain amplifier를 써서 다시 컴바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L of T의 magnitude인 envelope와 phase인 angle of XL of T를 가지고 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을 결국은 이제 만들어낼 텐데요. 이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옵셋 마이너스 델타가 발생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오리지널 시그널
우리가 원하는 x of t와 조금 다른 시그널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실리는 정보가 어느 정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있었는데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의 밴드위스, 즉 요 앵글 오브 x 오브 t의 밴드위스가 굉장히 요즘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쫓아가는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쿼드러처 모듈레이터에 비해서 아직은 와이드 밴드 면에서는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동일한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 real part of x of L of t times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이타라는 이 하나의 식을 우리가 카테시안 코오더네이트와 폴라 코오더네이트를 써서 결국은 IQ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폴라 모듈레이터라는 것을 유도했는데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어떤 하드웨어 테크놀로지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잘 맞고 다른 하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킷을 구현하는 RF 서킷을 구현하는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 또 다른 쪽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로서 하나의 표현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리프리젠트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크게 놀라지도 않을 그런 내용이지만 상당히 놀라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리프리젠테이션,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이제 후배 대학원생이 랩에 들어왔었는데요. 처음에 들어와서 선배, 저는 졸업할 때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모듈레이션 기법을 개발해서 멋지게 한번 논문을 써서 졸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기 100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성격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모듈레이션은 AM과 PM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보면 새로운 게 무엇이 있느냐.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모듈레이션을 하는 것은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센터 프리퀀시 F 쪽으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AM과 PM의 조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페이즈 모듈레이션 또는 앵글 모듈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모듈레이션은 그 하드웨어 테크놀로지에 딱 맞아서 굉장히 파워 이피션트하고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의 툴박스에 넣어놓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모듈레이션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드리면 여기서 x of t는 x of c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xs of t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모듈레이션 기법은 결국 IQ 모듈레이터로 시그널을 만들 수 있고 또 모든 모듈레이션 기법은 폴라 모듈레이터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을 한번 가볍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써서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을 나타내는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결국 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RF 서킷을 이용해서 구현할 때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크게 있다. 하나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본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컴플렉스 시그널을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본 폴라 모듈레이터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Q 모듈레이터는 이렇게 인페이즈 컴포넌트를 믹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쿼드러처 컴포넌트도 또한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마이너스 사인 시그널을 곱해서 믹싱해서 만들어낸 후에 컴바인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코사인 시그널과 마이너스 사인 시그널을 각각 만들어서 실제로 커머셜한 쿼드러처 모듈레이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했죠? 하나만 넣어주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스플리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0도 페이즈 시프트를 해서 믹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페이스 쿼드러처 시그널이 만들어진 다음에 더해져서, 즉 컴바인 돼서 출력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컴바이너에서 게인 임밸런스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플리팅을 할 때, 페이즈 스플리팅을 해서 그 다음에 페이즈 시프팅을 할 때 페이즈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게인 임밸런스와 페이즈 임밸런스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IQ 임밸런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유니서클 상의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찍히는 4개의 점들이 비유를 한다면, 게인 임밸런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꼭지점으로 되고, 페이즈 임밸런스가 있을 때는 이런 마른 모양으로 디스토트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라 모듈레이터는 컴플렉스 엔벨로프 XL 오브 T를 매그니튜드 타임스 E to the J 페이즈로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리얼 파트 오브 XL 오브 T E to the J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를 그대로 전개를 해서 리얼 시그널 타임스 리얼 시그널로 나타낸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해당되고, 이쪽 부분이 페이즈 모듈레이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앰플리튜드 시그널과 페이즈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먼저 인터미디트 프리퀀시에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잠깐 써드리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L 오브 T에 E to the J 2파이 F IFT 플러스 어떤 세타, 이렇게 된 것을 X 서브 IF 오브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이 캐리어 프리퀀시 FIF가 F 서브 C보다는 상당히 낮아서 IQ 임밸런스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리얼 밴드 패스, 물론 이 패스 밴드의 센터 프리퀀시는 RF 시그널보다, 우리가 원하는 RF 시그널보다 상당히 낮겠습니다만은 IQ 임밸런스 없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 폴라 모듈레이터를 써서 센터 프리퀀시를 F sub C로 올리고, 또 그것이 안테나를 통해서 충분히 강한 파워가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프로퍼게이트 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nvelope 디텍터를 써서 XL of T를 뽑아내고, 리미터와 인티그레이터가 메인 아이디어인 이 로어 브랜치를 통해서 페이스 앵글에 대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앵글에 대한 정보로부터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가동해서 결국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페이스 앵글 오브 XL 오브 T를 얻어내고, 또한 이 시그널은 원하면 강하게 증폭하는 것이 넌리니어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가능합니다. 넌리니어 앰플리파이어는 이 앰플리튜드에 또는 엔벨로프에 플럭추에이션이 없을 때는 굉장히 파워 이피션트하게 신호를 잘 증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브랜치에서 이 엔벨로프 부분의 시그널이 결국은 이렇게 하이 파워로 모듈레이트 된 PM 시그널의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곱해져서 결국은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폴라 모듈레이터는 컴바이너가 없기 때문에 IQ 임밸런스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 앵글의 페이즈 시그널, 페이스 오브 엑셀 오브 t가 와이드 밴드위스를 가지면 아직은 이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그렇게 빠르게 페이즈가 변하는 시그널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M 모듈레이션 부분과 PM 모듈레이션 부분이 perfectly sync가 또는 almost perfectly sync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시그널이 디스토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단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모든 모듈레이션 기법은 인페이즈 시그널 마이너스 인페이즈 시그널 플러스 쿼드러처 시그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IQ 모듈레이터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또한 AM 부분과 PM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폴라 모듈레이터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어떤 모듈레이션 기법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고 그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IQ 모듈레이터, 어떤 경우에는 폴라 모듈레이터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